우리는 쉬어갈 곳이 필요합니다. 바로 여기 안 작가의 서재. 셜록 홈즈. 바스커빌의 개. 다음 날 아침 아름다운 풍경을 보자 전날 밤의 음울한 기분이 많이 가라앉았다. 헨리경과 내가 앉은 식탁 위로 창문에서 들어온 햇빛이 창문의 문장 그림을 색색으로 비춰주고 있었다. 전날 밤에 느꼈던 식당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랐다. 문제는 우리 자신에게 있었지 이 집이 아니었군요. 어제는 피곤한 데다 마차에서 추위를 떨었기 때문에 이곳이 아마도 더 음침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공기도 상쾌하고 좋으니까 모든 게 정말 밝아 보이네요. 남작이 말했다. 하지만 전부가 우리의 기분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어젯밤에 혹시 웬 여자가 흐느끼는 소리 못 들으셨나요? 내가 물었다. 네. 저도 막 잠이 들려던 즈음에 들었거든요. 그런데 한참을 기다려도 다시 안 들려서 내가 꿈을 꿨나 생각했죠. 저는 잠을 안 자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들었습니다. 틀림없이 여자 소리였어요. 물어봐야겠군요. 남작은 곧 벨을 눌러 바리모어를 불렀다. 그러고는 어젯밤 일을 얘기하자 집사의 창백한 얼굴이 더 백지장처럼 되는 것 같았다. 남장님, 이자 댁에는 여자 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하녀인데 별채에서 잠을 자고 다른 하나는 제 아내인데 어젯밤에 그런 일이 절대로 없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곧 거짓임이 드러났다. 식사 후 복도로 나갔다가 우연히 그의 아내를 보았는데 눈이 퉁퉁 부어있고 충혈돼 있었던 것이다. 그 여자가 온 게 틀림없었다. 그렇다면 바리모어가 모를 리 없었다. 그는 왜 거짓말을 했을까? 그리고 그녀는 왜 그리 슬피 울었을까? 창백하고 미남인 검은 턱수염의 사나이에게는 음울하고 수수께끼 같은 이상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다. 찰스경의 시체를 처음 발견한 것도 이 남자였고 경이 죽을 때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 남자의 설명으로만 알고 있었다. 리전트 거리에 마차에 탄 스파이가 바로 이 남자일까? 왜냐하면 수염이 그 남자와 같은 모양에 키도 비슷하기 때문이었다. 내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린펜의 우체국장을 만나서 전보가 바리모어에게 직접 배달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 홈즈에게 알리는 것이다. 헨리경은 확인해야 할 서류가 많아서 나 혼자 외출을 했다. 황무지 옆으로 4마일이나 걸어 작은 마을에 도착했다. 다른 집들보다 큰 건물이 2개 있는데 하나는 여관이고 다른 하나는 모티머 의사의 집이었다. 우체국장을 찾아가 얘기하자 그는 금방 기억해냈다. 맞습니다. 주문하신 대로 바리모어 씨에게 직접 배달되도록 했지요. 누가 배달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 아들이 했어요. 제임스, 너 지난번에 그 바스커빌로 가는 전보 말이야. 바리모어 씨한테 직접 전했지? 네, 그랬어요. 제임스가 나오자
내가 물었다. 그분에게 직접 전했니? 예, 그때 바리모 씨가 다락방에 계신다고 해서 그 부인에게 드렸는데 곧바로 전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너 바리모 씨 봤니? 아니요. 다락방에 계셨다니까요. 안 봤으면서 그가 다락방에 있는지 어떻게 알아? 참내 그 부인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맞겠죠. 왜요? 바리모 씨가 전보를 못 받았답니까? 뭔가 문제가 생겼다면 바리모 씨가 말을 했겠죠. 우체국장이 짜증을 내며 말했다. 더 물어봐야 소용이 없을 것 같았다. 바리모어가 만약 런던에 갔다면, 다시 말해 그가 헨리경을 미행한 자가 맞다면 도대체 뭐 때문일까? 그는 누군가의 조종을 받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스스로 뭔가 계략을 꾸미고 있는 것일까? 왜 그는 바스커빌 가문에 해를 끼치려 드는 것일까? 타임스 사설을 오려내 문장을 만든 그 기괴한 편지도 이 남자가 한 짓이었을까? 아니면 이 남자의 음모를 알고 그걸 방해하기 위해 어떤 자가 한 것이었을까? 만약 그럴 만한 동기가 있다면 헨리경이 두려워 이 저택을 떠난다면 바리모어 부부에게는 이곳이 평생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집이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너무나 간단한 것이리라. 그는 헨리경의 주위에 보이지 않는 그물을 쳐놓고 뭔가 더 심각하고 교활한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 같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세상이 놀랄만한 대사건을 풀어온 홈즈로서도 이보다 더 복잡한 사건은 못 본 것 같다고 했을 정도였다. 죽은 듯 고요한 길을 다시 걸으면서 나는 홈즈가 한시라도 빨리 이곳으로 와서 내 한숨을 덜어주길 바라는 마음이 들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뛰어오며 내 이름을 불렀다. 모티머 씨인가 하고 돌아봤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다. 체구가 작고 말랐으며 깨끗이 면도를 한 얼굴에 나이는 30대로 보이고 회색 양복에 밀짚 모자를 쓴 사람이었다. 그리고 양철통을 어깨에 메고 초록색 곤충 마항을 들고 있었다. 실례합니다. 왓슨 박사시죠? 이 동네에서 모두 가깝게 지내기 때문에 형식적인 소개 같은 건 하지 않는 습관이 있어서요. 모티머 씨한테서 제 이름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스테이플튼이라고 합니다. 메리피트 하우스에서 살고 있죠. 그는 계속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그 망과 통을 보고 알아차렸습니다. 박물학자라고 들었습니다만 그런데 제 이름은 어떻게 아셨나요? 모티머 씨 집에 있었는데 창밖으로 보고는 왓슨 씨가 지나간다고 얘기를 해주더군요. 같은 방향이라 인사를 하려고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헨리경은 어디 불편한 데는 없으시던가요? 전혀요. 잘 계십니다. 찰스 경이 참혹하게 돌아가셔서 우리끼리 걱정을 많이 했답니다. 새 남자께서 저택에 사시고 싶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하면서요. 부자가 이런 험악한 곳에 와서 파묻혀 살기는 어렵죠. 하지만 선생도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이 마을 사람들에겐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마을의 발전이 달린 문제니까요. 헨리경은 미신을 믿거나 공포를 느끼기까진 않겠죠? 안 그럴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물론 바스커빌 가문에 전해 내려오는 악마 같은 개 이야기를 알고 계시었겠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미신을 너무 믿고 있어요. 그래서 황무지에서 그런 동물을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스테이플튼은 웃으며 말했지만 눈빛은 잠옷 심각해 보였다. 찰스 경은 그 전설에 너무 집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죽음을 불러오지 않았나 생각되거든요. 그래요? 그분은 심장이 아주 안 좋았기 때문에 어떤 개든 보이기만 하면 극심한 타격이 일어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날 밤에 산책을 하다가 그런 걸 보신 거죠. 저는 그분을 아주 존경했고 심장병을 갖고 계신 것도 알았기 때문에 항상 좀 걱정이 되었었어요. 심장병을 앓고 계신 건 어떻게 아셨죠? 모티머 씨가 얘기해 주셨어요. 선생님께서도 그럼 찰스 경이 개를 보고는 공포에 질려 심장 발작으로 돌아가셨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럼 뭐 다른 그럴듯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아직 못 찾았습니다. 셜록 홈즈 씨는요? 순간 난 심장이 멎는 것처럼 놀랐지만 그의 침착한 표정을 보고는 농담이 아니란 걸 알았다. 왓슨 선생, 선생이 쓰신 탐정 기록이 꽤 알려져 있어서 이 마을 사람들도 모두 봤을 겁니다. 선생께서 여기 와 계신 걸 보면 셜록 홈즈 씨도 이 사건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그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했던 겁니다. 그건 대답할 수가 없는데요. 그분도 여기 오시겠죠? 당분간은 못 올 거예요. 다른 사건을 맡고 있거든요. 유감스럽네요. 그분은 뭔가를 더 알아낼 수 있을 텐데. 참, 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누가 의심이 된다든지 어떻게 조사를 하실 것인지 말씀만 하시면 조금이라도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저는 헨리경을 방문하러 왔을 뿐입니다. 어떤 도움도 필요치 않을 거예요. 좋습니다. 신중하시군요. 제가 괜한 참견을 했나 봅니다. 앞으로 다시는 그 사건에 대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황무지를 가로질러 좁다란 오솔길이 갈라지는 지점에 도착했다. 오른쪽은 바위돌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산인데 예전에 화강암을 채석하던 곳이었다. 왼쪽은 자풀이 무성하게 자라있고 그 아래로는 낭떠러지였다. 멀리 보이는 언덕에는 회색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이 오솔길을 조금만 가면 저의 집이 있습니다. 제 여동생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1시간쯤 시간 있습니까? 스테이플튼이 말했다. 난 마음속으로 얼른 헨리경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내 그의 책상에 가득 널려있던 서류 더미들이 떠올랐다. 가봐야 서류 정리를 도와줄 수 없었다. 게다가 홈스가 이웃 사람들을 유심히 보라고 얘기했었다. 나는 스테이플튼의 제의를 받아들이고 그와 함께 오솔길로 들어섰다. 황무지가 아주 멋지지 않습니까? 그는 혼자 말하듯 하며 구불대는 언덕을 둘러보았다. 황무지는 아무리 봐도 실증이 안 나더라고요. 너무 넓고 너무 황막하지만 어딘지 신비가 느껴지죠. 이 선생은 이곳을 잘 아시겠네요? 저도 여기 온 지 2년밖에 안 됐어요. 찰스 경보다 조금 더 늦게 왔지요. 하지만 제 일 때문에 구석구석을 다녀서 아마 토박이들보다 제가 훨씬 더 잘 알 거예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녹지대 보이죠? 네, 그런 곳들은 땅이 좋아 보이네요. 내 말에 스테이플튼이 웃었다. 그런데 그거 아닙니다. 저런 곳들은 늪이에요. 재수 없으면 바로 끝나는 거죠. 어제도 어린 말 한 마리가 빠져 죽는 걸 봤어요. 가을에 비가 내린 다음엔 정말 무시무시한 곳이죠. 하지만 저는 한복판으로 들어갔다가 살아나온 적이 있었어요. 아니, 또 말 한 마리가 빠져 들어가고 있네요. 아니나 다를까 저쪽 녹색지대에서 괴로움에 몸부림치는 말의 모습이 언뜻 보였다. 과연 무시무시한 비명소리가 사방을 진동시켰다.
소름이 쫙 끼쳤다. 또 끝났네. 스테이플튼이 말했다. 아니, 그런데 선생은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요? 네, 동작이 아주 빠르면 빠져나갈 수 있는 오솔길이 몇 개 있는데 전 그걸 발견했던 거죠. 하지만 왜 그렇게 무서운 곳에 가셨던 겁니까? 왜냐하면 저기 언덕 보이시죠? 그 주위가 온통 늪이라 섬처럼 고립되어 있는 곳이죠. 그런데 그곳엔 희귀식물과 나무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도 언제 한번 건너가 봐야겠는데요. 그가 놀라 나를 쳐다보았다. 참으세요. 만약 선생께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선생은 살아나올 수 없을 겁니다. 제가 그때 나올 수 있었던 건 복잡한 표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죠? 내가 소리를 질렀다.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신음소리 같은 게 멀리서 들려오고 있었다. 어디서 나는 건지는 전혀 알 수 없었다. 처음엔 낮게 나더니 점차 커져 포효하는 소리가 되었다가 다시 슬픈 소리로 변해갔다. 스테이플튼이 잔뜩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황무지라는 곳이 정말 이상하죠? 이거 무슨 소리일까요? 내가 또다시 물었다. 이곳 농민들 말로는 바스커빌 저택의 사냥개가 먹이를 찾는 소리라고 하더군요. 저도 한두 번 듣긴 했는데 이렇게 크게 들리기는 처음이네요. 이 선생은 교육받으신 분이니까 그런 미신은 안 믿겠지요? 정말 무슨 소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늪에서도 가끔 이상한 소리가 나거든요. 흙이 가라앉는 소리라든지 물이 솟아오르는 소리라든지 뭐 그런 거겠죠? 하지만 이건 살아있는 생물의 목소리였지 않습니까? 글쎄요. 혹시 알라케오라기가 우는 소리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요. 아주 희귀한 새인데 지금은 아마 멸종되고 없을 거예요. 황무지에서는 별일이 다 일어나니까 혹시 그 새가 나타난 것인지도 모르겠죠. 왜냐하면 지금 들은 소리가 그 알라케오라기 소리와 아주 비슷했거든요. 저는 그렇게 이상한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곳이 그리 기분 좋은 곳은 아니죠? 저기 저쪽 산을 보세요. 저곳이 뭐일 것 같습니까? 산비탈에 커다란 돌바퀴 20개 정도가 여기저기 놓여 있었다. 저게 뭐죠? 양우리인가요? 아닙니다. 옛날 사람들이 살던 집이에요. 지붕은 다 없어졌지만 방과 난방 시설 등이 아직 남아있죠. 거의 마을을 이루고 있었겠네요. 그게 언제였죠? 신석기 시대인데 자세한 연대는 모르겠어요. 무슨 일을 하며 살았을까요? 가축을 길렀겠죠. 그리고 청동기 시대가 되자 주석 채굴을 했고 저기 건너편에 깊게 파인 도랑 보이시죠? 거기가 아직도 남아있는 흔적인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저건 분명 퀴클로피데스인데? 작은 곤충 한 마리가 우리 앞으로 날아갔다. 순간 스테이플튼이 잽싸게 뛰어 쫓아갔지만 곤충은 곧 늪 쪽으로 날아가고 말았다. 하지만 그는 망설이지도 않고 곤충망을 휘두르며 녹색 지도로 들어가 계속 뛰어다녔다. 나는 그가 늪에 빠지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믿어지지 않는 그의 행동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때 뒤에서 웬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어떤 여자가 메리핏 하우스 쪽에서 걸어오고 있는 걸 보니 아마도 스테이플튼의 여동생인 것 같았다.
그런데 소문에 듣던 대로 굉장한 미인이었다. 남매가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싶었다. 오빠는 하얀 피부에 밝은 갈색 머리, 그리고 회색 눈동자인데 반해 여동생은 까무잡잡한 피부에 눈과 머리 색깔도 영국에서 흔하지 않은 검은색이었다. 그리고 오빠는 체격이 왜소한데 여동생은 키가 크고 늘씬하며 표정도 진지했다. 어쩌면 너무 완벽한 외모라 그녀의 눈빛이 밝지 않았다면 오히려 차갑게 보였을 것 같았다. 그녀의 분위기는 한마디로 이 메마른 황무지에 도저히 어울리지 않아 보였다. 그녀는 오빠 쪽을 쳐다보면서도 내게로 가까이 오고 있었다. 내가 모자를 벗어 인사했다. 그리고 뭔가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녀가 말을 먼저 꺼냈다. 하지만 그녀의 말은 내가 상상조차 하지 않은 내용이었다. 돌아가세요. 런던으로 바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너무 놀라 그냥 쳐다보고만 있었다. 그녀는 강렬한 눈빛으로 나를 쏘아보듯 하며 뭔가 초조한 기색이었다. 그건 왜지요? 내가 말문을 열었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는데 사투리가 약간 섞여 있었다. 이곳을 떠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 황무지에 오시면 안 돼요. 저는 이제 막 왔는데요. 제 말대로 해야 한다고요. 전 지금 선생님을 위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런던으로 돌아가세요. 절대로 여기 계시면 안 돼요. 쉿! 오빠가 와요. 지금 한 말은 한마디도 하면 안 돼요. 거기 있는 난초 좀 따주시겠어요? 황무지에는 난초가 많아요. 그녀는 외치듯 말했다. 스테이플튼은 결국 포기하고 돌아왔다. 아, 베릴. 잭, 무척 더운가 봐요. 퀴클로피데스를 잡으려고 했는데 놓쳐버렸어. 아주 희귀한 곤충이라 요즘 계절에는 거의 보기 힘들거든. 아이고, 되게 아깝네. 그는 여동생과 나를 번갈아 보며 계속 쳐다보며 말했다. 너 속에 인사했니? 네, 지금 막 헨리경에게 황무지의 아름다움을 보려면 계절이 좀 늦었다고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아니, 너 이분이 누구신데? 헨리 바스커빌 경 아닌가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평민입니다. 의사 왓슨이라고 하지요. 하지만 헨리 경을 알고 있어요. 베릴은 몹시 당황해하며 얼굴이 불그레해졌다. 맙소사, 이런 실수를 하다니요. 아니, 언제 그렇게 얘기를 나눴어? 스테이플튼은 뭔가 이상하다는 듯 여동생을 쳐다보았다. 저는 왓슨 선생님이 여기 잠깐 들리신 게 아니고 사시려고 오신 줄 알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럼 저기 메리핏 하우스에 가보시지 않겠어요? 그들의 집은 바로 근처에 있었다. 주변에 다른 집들은 없었다. 옛날엔 목축 농장 자리였다고 한다. 옆에는 과수원도 있지만 나무들이 자라지 못하고 황폐해 풍경이 더 음침해 보였다. 초라한 복장에 늙은 하인이 나와서 맞이하는데 그 집의 분위기와는 잘 어울린다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자 밖에서 보던 것과는 전혀 달리 멋진 가구들이 놓인 커다란 방들이 여러 개 있었다. 남매의 취미가 무척 고상한 것 같았다. 나는 창밖으로 펼쳐져 있는 거친 황무지를 내다보며 이렇게 교양 있는 남매가 왜 이런 곳에서 살게 되었는지 몹시
몹시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상한 곳에서 살고 있지요? 스테이플튼이 마치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듯 말했다. 하지만 여기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지, 베릴?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러나 그녀의 대답은 어쩐지 확신이 느껴지지 않았다. 여기 오기 전에는 북잉글랜드에서 학교를 경영했어요. 사실 그 일이 늘 똑같고 재미는 없었지만 그래도 어린 학생들의 성장을 도와주고 그들을 지도해 나간다는 보람은 무척 컸죠. 그런데 불행한 일이 닥쳤어요. 교내에서 전염병이 발생해 학생 3명이 죽은 겁니다. 결국 학교가 큰 타격을 입고 돈도 다 잃은 채 문을 닫게 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불운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식물과 동물에 관심이 많은 저는 여기 와서 오히려 연구할 일들을 많이 찾았고 베릴도 자연을 무척 좋아하거든요. 선생의 표정을 보고 우리에 대해 궁금해하실 것 같아 말씀드렸어요. 스테이플튼이 설명을 했다. 네, 맞습니다. 이곳에 사는 게 좀 재미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죠. 그래도 선생은 여동생 분보다는 덜 지루하시겠죠? 아니, 저도 전혀 지루하지 않아요. 베릴이 얼른 말했다. 그러자 스테이플튼이 강조하듯 설명했다. 우리는 책도 읽고 연구할 것도 많고 재미있는 이웃들도 많이 있거든요. 모티머 씨는 훌륭한 의사시고 찰스 경도 아주 좋은 대화 상대였죠. 그분이 돌아가셔서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이따가 헨리 경을 찾아가도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무척 기뻐하실 겁니다. 예. 그럼 제가 찾아가 뵙겠다고 좀 전해 주시겠어요? 우리도 그분이 이곳에 그 생활에 적응하시도록 도와드리고 싶으니까요. 참, 왓슨 선생. 제가 수집한 것들을 보여드릴까요? 이쪽 지방에서 이렇게 완벽한 수집품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점심도 같이 하시고요. 하지만 나는 임무를 맡고 있는 바스커빌 저택으로 빨리 돌아가기로 했다. 좀 전에 보고 들었던 황무지에서의 모든 것들이 내 기분을 극도로 우울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베릴까지 나에게 떠나라고 경고하지 않았던가. 그녀의 강경한 말투로 보면 분명 뭔가 심각한 이유가 숨어 있을 것 같았다. 나는 곧 아까 왔던 오솔길로 다시 떠났다. 그런데 내가 모르는 지름길이 있는지 베릴이 저 앞 바위 위에 걸터 앉아 있었다. 급히 뛰어온 얼굴이었다. 왓슨 선생님, 모자도 못 쓰고 뛰어왔어요. 그리고 빨리 돌아가야 해요. 제가 없는 걸 오빠가 알면 좀 그러니까요. 제가 엉뚱하게 선생님을 헨리경으로 착각해서 사과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아까 제가 얘기한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선생님과는 상관없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데요. 저는 헨리경의 친구이기 때문에 그분의 안전과 관련되는 일이라면 저에게도 관계가 있으니까요. 왜 그분이 런던으로 돌아가야 하는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그냥 저의 불안증 때문이에요. 저를 잘 아시면 이해하실 수 있는데 가끔 제가 이유도 없이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거든요. 아니에요. 당신의 어투로 보아 그게 아닙니다. 스테이플튼 양, 제발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이곳에 온 후로 뭔가 어두운 그림자가 가까이 있다는 걸 느끼고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이곳은 푸른 녹지대가 곳곳에 있는데도 언제 빠져 죽을지 모르는 느비를 걷고 있는 그런 기분인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충고하셨는지 설명해 주시면 제가 가서 헨리경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잠깐 망설이는 듯 하다가 다시 새침하게 돌아갔다. 왓슨 선생님, 오빠와 저는 찰스 경이 돌아가신 후 무척 마음이 아팠어요. 그분과 가까이 지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분은 가문 대대로 당하고 있는 저주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찰스 경에게도 그런 비극이 일어나자 저는 그분이 왜 그렇게 공포심으로 떨었는지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다른 가족이 또 저택에 살려고 오신다는 말을 듣고 마음이 아주 안 좋았어요. 단지 그것 때문에 저는 굳고 말리고 싶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것뿐이었어요. 그런데 위험하다는 건 뭐 때문이죠? 사냥개 이야기 아시죠? 저는 그런 미신 같은 얘기는 안 믿어요.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분을 여기서 떠나도록 도우셔야 합니다. 세상이 넓은데 뭐 때문에 이런 위험한 곳에서 꼭 살려고 하죠? 그분이 이곳에 사시고자 하는 건 바로 이곳이 위험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헨리경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스테이플튼 양이 더 확실한 설명을 해주시지 않으면 저는 그분을 설득할 수가 없어요. 저는 확실한 설명을 드릴 게 없어요. 저도 모르니까요. 그럼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처음 저랑 얘기를 했을 때 왜 오빠가 들으면 안 된다고 하셨죠? 오빠든 누구든 반대할 얘기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오빠는 저와 달리 바스커빌 저택에 누가 살기를 바라고 있어요. 황무지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걸 알면 무척 화를 낼 거예요. 그럼 저는 이만 돌아가야겠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다 했으니까요. 오빠는 제가 없는 걸 알면 분명 선생님을 만났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럼 안녕히 가세요. 그녀는 금방 사라져버렸다. 나는 막연한 불안감을 안고 바스커빌 쪽으로 걷기 시작했다.